자, 비주얼 싱킹이 뭔지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저랑 같이 알아볼게요. 이따가 지도안 짜셔야 된다면서요. 오, 그거 막 자세히 검사하나요? 이게 동기유발이 제대로 들어갔고 막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예시를 지금 막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그 지도안 짜는 거는 제가 예시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내가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셜록 아시죠? 셜록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 한번 다 말씀해 보세요. 이 사진에서 찾아낼 수 있는 정보. 아, 그렇죠. 네. 둘의 관계는 뭐일 것 같아요? 둘의 관계? 부자지간. 형제 관계는 아닐 테니까 부자지간.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자지간이라는 거? 그렇죠. 닮았죠. 똑같이 생겼죠. 그런 거. 그래서 누가 부자지간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부자지간이다 알겠죠. 또 뭐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따 선물 드릴게요. 네. 또 뭐 있죠? 또 알 수 있는 사실. 그렇죠. 지금 뭔지 몰라도 이거 보고 있죠? 각자 보고 있죠. 예. 장소 어딜까요? 장소? 카페인데 어디? 이디야. 이거 이디야 카페. 그리고 또 뭐 알 수 있을까요? 와, 선생님 훌륭합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대요. 여기 보면 여기 이디야라고 적혀 있거든요. 개업한 지 얼마 안 됐대요.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음료가 아직 안 나왔다.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진동벨이 아직 있어요. 오, 초등 쪽이 좀 분발하네요. 자, 중등. 자,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엄마가 바쁘다. 뭐, 아빠가? 그렇죠. 엄마 어디 있을까요? 엄마. 사진 찍고 있다.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자 지갑. 아닌가? 남자들 이 지갑 쓰세요? 이런 지갑 블링블링한 거? 아니죠? 계절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계절 때? 여름 중에서도 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초여름.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애기 옷이 아직 길어요. 애기가 긴 옷 입고 있고 여기 애기 잠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초여름 아니면 늦여름. 그럼 시간대는 초여름이고 늦여름 정도니까 몇 시 정도? 한 7시, 8시 정도 돼 보인다.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사진 한 장에서 우리 지금까지 거의 한 3분 내내 계속 찾았거든요. 자, 얘를 만약에 정답을 따진다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 될 거고 이제 이거를 글로 하자면 이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정보를 제가 글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 될 거예요. 어느 초가을에 아버지와 아들은 카페에 들어갔다 둘의 외모를 살펴보니 눈, 코, 입이 똑같았다. 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사진 한 장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 수많은 문장보다도 많다는 거. 그렇겠죠. 게다가 문장이 줄 수 없는 느낌까지. 선생님들 제가 처음에 사진 딱 보여드렸을 때 웃으셨어요. 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셨어요? 둘이 똑같이 생긴 거, 그렇죠? 귀여워. 여기 항상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글이 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거 보고서 귀여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글 보고서, 그렇죠? 귀여워 막 이쁜 글씨체야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 줄 수 있는, 이미지가 줄 수 있는 그 재밌고 느낌, 그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자는 거예요. 비주얼 싱킹 얘기하면 진짜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자, 비주얼 싱킹 얘기 쭉 해볼게요. 요 책 아세요? 요 책? 네. 나는 이거 책 사봤다. 그렇죠. 단 한 번도 저는 남자가 손드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저기 경북 연수원 한번 갔을 때 남자가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선생님 왜 사셨어요? 여자친구가 사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네. 대부분 그런 이유 아니면 남자가 사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는 뭔 줄 아시죠? 이거 컬러링 북이에요. 색칠 공부하는 거. 선생님 왜 사셨어요? 색칠해보고 싶었어요. 색칠해보고 싶어서. 그쵸? 선생님은 왜 사셨어요? 여기. 네. 이거를 주로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대부분 그 얘기 하셨어요. 안티 스트레스. 안티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없어진대. 거기에 색칠하는 거에 몰입하다 보면. 근데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색칠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아요. 안 끝나네. 언제 끝나나. 저는 단 한 번도 이거를 첫 장서부터 끝장까지 완성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아무튼 안티 스트레스래요. 첫 번째가 이게 교보문고의 11주 연속 베스트셀러래요. 그러니까 그림 부분의 1위가 아니라 전체 도서 중에서 그만큼 많이 팔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완성했을 때의 즐거움이래요.
얘가 그러니까 저는 누구나 다 이 나무는 못 그려요. 저도 못 그려요. 못 그리는데 이 나무를 우리는 색칠은 할 수 있으니까 이 색칠을 함으로써 그림 완성하는 즐거움을 얻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림 그리기의 즐거움. 혹시 제가 모든 사람은요 그림 그리기 좋아하게 태어났거든요. 혹시 여기에 동의하세요? 모든 사람은 집에 자녀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뭐 하나 쥐어주면요 그려요. 그쵸? 그려요 애들. 그리고 그리면서 되게 좋아요. 깨아르르 웃으면서 이거 자동차야 저한테 이래요. 이렇게 그려놓고 자동차야 이래요. 그러면 아유 잘 그렸네 말면서. 그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언제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싫어할까요? 언제? 맞아요. 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왜? 평가하니까. 잘 그림 못 그림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야 색칠 좀 더 칠해보고 이게 뭐야 하얀 거 보이잖아 막 이러면서 그죠? 색칠 칠하라 그러면 하얀 거 보이잖아요. 남자애들 막 진짜 힘들어하잖아요 막. 그래서 저도 항상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미술이었던 것 같아요. 미술 이렇게 막 그리면 그 선생님이 저의 미술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의 미술관은 한색으로만 칠하는 거였거든요. 솔직히 귀찮아서 그랬던 건데 이렇게 아무튼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를 싫어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이건 마치 남자애들 축구랑 비슷해요. 모든 남자들은 축구를 좋아하게 태어났어요. 그쵸? 공만 주면 다 차면서 이제 축구 좋아하게 태어났는데 언제서부터 축구를 안 좋아하기 시작하냐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딱 들어가서 반 팀으로 나눠요. 이제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을 거잖아요. 못하는 애는 뭐 시켜요? 그쵸? 골키퍼 아니면 수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달려오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에요. 잘하는 애들이 달려면 저는 당연히 저를 당연히 그냥 제치죠. 제치고 골을 먹혀요. 골을 먹히면 우리 팀 잘하는 애가 저한테 뭐라 그래요? 니 때문에 먹혔어. 니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축구 점점 싫어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하게 되고 못하는 애들은 가서 못하게 되고. 그게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주얼 싱킹은요. 사람들은 다 이런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알고 있다. 이미지에 사람은 굉장히 친숙하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에 동의하셔야지 다음에 이제 한 걸음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저랑 같이 그림 그려볼 거예요. 비주얼 싱킹 어원서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회사 같은 데 보시면 딱 빔 틀어놓고 파워포인트로 회의를 했어요.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런데 그 전에 넘기기 전에 계속 파워포인트로 뭐 결제 받고 수정해라 결제하고 수정해라 결제하라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 새로 만든 기업들 같은 거 보면 PPT 빔 이런 거 안 써요. 어떻게 쓰냐면 3면을 보드로 만들어 놔서 딱 회의 시간에 서서 자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글씨 써가면서 판서해가면서 도형 만들어가면서 해요. 그러니까 훨씬 이해가 빠르고 회의 시간이 엄청 단축된대요. 그래서 이 기업들에서 요거 괜찮다. 요런 회의법을 조금 정립해보자라고 시작한 게 비주얼 싱킹이에요. 그러니까 비주얼 싱킹은 교육학적 용어가 아니라 회사에서 나온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로 조금씩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현재 비주얼 싱킹 관련된 책이 4권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분야이고 신선한 분야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서야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는 분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조금씩 틀릴 수 있고 아직 딱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비주얼 싱킹 장점 3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교재에도 있으니까. 근데 저랑 하실 때는 교재 거의 안 보셔도 돼요. 교재 같은 거는 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에 어차피 다 내용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첫 번째 장점이 내용을 전달하기 쉽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이게 뭐냐면 커피집에서 알바생이 새로 들어오면 이제 이대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레시피를 준 거래요. 라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떼 만들려면 에스프레소를 35% 넣어요. 그리고 거품을 15% 정도 넣고 그 다음에 우유를 50% 정도 넣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와서 커피를 만들 때마다 맛이 달라지더래요. 여기 딱 봐서 여기에 35% 넣고 그 다음에 50% 넣고 15% 넣으니까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바꿨나? 얘네들을 이렇게 바꿨대요. 이렇게. 이 잔 기준으로 에스프레소는 요만큼 넣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우유를 이만큼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거품을 이만큼 넣으면 되는구나. 제가 비주얼 싱킹 지금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만큼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이 정도, 이만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딱 수치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게 바로 약간 직관적인 거죠. 직관적인, 저 정도? 저만큼. 우리가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영화 한 편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화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거 뭘까요? 네, 맞아요. 설국열차. 네, 나는 설국열차 봤다. 나는 설국열차 봤다. 와, 역시 문화 수준이 되게 높으세요. 자, 설국열차 제작비 한번 볼까요? 설국열차 437억. 마이웨이 350억. 디워비스토고 300억, 300억. 이렇게 보면 1등이랑 2등 차이도 엄청나죠. 이 정도만 봐도. 어마어마한 대작입니다. 어마어마한. 게다가 2, 3, 4위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흥행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욕을 엄청 많이 먹거나 그런 영화들인데 1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작품성도 인정받고 흥행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봉준호 감독이. 자, 뭐 여담이지만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캡틴 아메리카. 그렇죠. 어벤져스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이 사람이랑 설국열차 주인공이랑 같은 사람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설국열차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예, 모르셨죠? 같은 사람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예,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설국열차를 찍고 미국으로 왔대요. 미국으로 와서 최근에 영화 찍으셨다면서요? 이런 거예요. 영화 찍으셨다면서요? 그렇게 하니까 네, 영화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영화 찍으셨나요? 그래서 막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랬을까요? 네, 최근 저예산 영화를 한 편 찍고 왔다. 네, 최근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2에 보시면 로다주 있죠. 아이언맨 출연료가 500억이래요. 그러니까 배우 한 명 값도 안 되는 독립영화 찍고 온 거예요.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했대. 그러면 왜 이 영화를 왜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의 시나리오가 좋고 감독의 그런 영화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찍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영화를 지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영화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열차 끝에서 열차 제일 앞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열차 꼬리칸에서 제일 앞까지. 이게 영화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면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얼어붙어요. 얼어붙어서 이 열차에 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등급별로 나눠요. 앞으로 갈수록 이제 귀족이고 뒤로 갈수록 거의 이제 꼬리칸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맨날 단백질 블럭만 먹으면서 거의 갇혀가지고 니네들 그래도 우리가 살려줬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라는 세뇌를 맨날 당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엔진카까지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봉준호 감독이 이 영화를 제시할 때, 이 영화를 스태프들한테 만들 때 제시할 때 가장 먼저 어떤 거를 했냐면 이런 두툼한 시나리오를 준 게 아니라 요거를 먼저 보여줬대요. 볼게요. 테일 섹션, 꼬리칸이에요. 꼬리칸이고 아쿠아, 프리전, 가드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 W라고 되어 있는 거는 거기서 전투씬 나오는 거예요. 전투씬. 여기 보시면 막 도끼로 찍고 막 피 튀기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여기 클래스룸이 있어요. 클래스룸 보면 영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서 총격전이 막 일어나요. 총격전이 일어나서 열차가 이렇게 휘는 부분에서 여기서 총을 쏴가지고 이쪽 여기 수영장 여기에 맞는 그 벽에 뚫려서 맞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봉준호 감독은 미리 이것까지 다 생각해놓고 그려가지고 스태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네, 이렇게 나는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괜찮네 하면서 저도 우리 반 학급 교육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 장의 그림으로 해보자. 더 이상 이렇게 두툼한 학급 교육과정은 땡 하면서 이제 저는 학급 교육과정을 그 이후로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장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학급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한 장으로 해요. 한 장으로 해서 뽑지도 않고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려놓고 학년 교육과정도 그냥 만들어 놓고서 따로 안 뽑고 그냥 그 홈페이지만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거 혹시 아시는 분? 나 이거 안다. 그쵸?
손 드신 분은 저랑 비슷한 세대에 사신 건데. 자, 우선순위 0단어래요. 우선순위 0단어. 이거 전 국민이 다 아는 트레디션. 왜 전 국민이 다 할까요? 이거 외우다가 까먹으면 다시 이제부터 영어 공부 다시 해야지 하면서 또 트레디션 또 쭉 가다가 또 딱 까먹으면 또 트레디션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트레디션 이렇게 요걸 우선순위 0단어 보시면 단어가 있고 밑에 뭐 있어요? 발음 기호 있고 그 다음번에 뭐 있어요? 뜻, 뭐 여기 형용사, 수거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장일 거예요. 그렇겠죠? 영어 단어장. 그런데 요즘은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치사랑 그림, 단어. 지금 책들 보시면 모든 영어 단어 옆에 그림 하나씩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영어 단어장 보면 애들 보는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장점 얘기하면서 줄곧 계속 얘기할 거는 이미지가 텍스트를 갈수록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다는 점.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요게 뭐였냐면 이거 뭘까요? 광화문 스타벅스에 있는 건데. 그렇죠. 3층 올라가면 좌석이 66개. 남자 화장실은 어디? 내려가 위로 올라가고 여자 화장실은 내려가라. 그렇죠. 이거 왜 붙여놨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붙여놨대요. 그래도 외국인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뭐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위에 자리 있어요? 맨날 물어보잖아요. 광화문 스타벅스 가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진짜 많죠. 사람 진짜 많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대요. 그래서 비주얼 싱킹 자체가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단한 그림은 아니죠.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그림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는 게 비주얼 싱킹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수업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수업 얘기. 이게 뭐냐면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역사 수업 했던 거예요. 역사 수업 뭐 이게 칠판인데 선생님들 판서 하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미리 그려서 줬던 게 아니라 그냥 라이브로 그냥 저는 판서를 이걸로 해요. 이런 식으로 판서를 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조선의 건국과 한양이에요. 오늘의 배울 주제는 약 3차 시분량인데 저는 블록 타임으로 해서 2시간에 해버렸어요. 3차 시분량을 2시간에 나머지 1시간은 뭐 다른 거예요. 뭐 평가를 하든 다른 활동을 하든 3시간짜리를 2시간에 했어요. 한번 볼게요. 고려가 덜덜덜덜덜덜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뭐 그렸냐면 이렇게 왕관을 그렸어요. 왕관을 그리고서 저기다가 누더기 같이 이렇게 해서 덜덜덜 떨게 그렸어요. 얘들아 이게 뭘까? 고려야. 그런 다음번에 고려가 이렇게 거의 망해가고 있어. 그러니까 거의 나라가 망할 때쯤은 외적이 침입을 많이 하거든? 그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누가 왔을까? 홍건적. 아래서부터는 왜구가 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고려를 공격했는데 누가? 이성계라는 사람이 이들을 물리쳤어. 이성계가.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이성계를 좋아하겠지.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어떤 사건이냐면 명나라를 치러 간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유턴을 해가지고 고려를 무너뜨려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조선을 세웠어. 그런 다음번에 조선의 도읍이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인 한양인데 한양의 장점이 4가지가 있어. 첫 번째로 여러 산이 있어서 외적을 방어하기 쉽고, 두 번째로는 한강이 있어서 물구하기 쉽고, 세 번째 장점은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에 유리하고, 네 번째 장점은 중앙에 위치해서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요거를 가지고 이제 2시간 이제 애들한테 쭉 판서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서 3월서부터 9월까지는 이렇게 수업했는데 3월서부터 9월까지 뭐 했냐면 이렇게 그려주고 애들한테 이런 스케치북 하나씩 나눠준 다음에 얘들아 따라 그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애들이 이거를 보고 따라 그렸어요. 그린 다음번에 제가 뭐를 주문했냐면 얘들아 이거 하다가 선생님이 빠뜨린 부분이나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니네들이 그려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해요. 손도 못 대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거 빠진 거 있으면 좀 채워 넣어주실래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 한참 고민하잖아요. 어른들도 힘든데 애들은 잘 못해요. 그러다가 9월까지는 저랑 같이 따라 그리기를 쭉 했어요. 9월까지. 그런 다음번에 9월서부터 11월까지는 뭐 했냐면요. 제가 얘를 그린 다음에 똑같이 그린 다음번에 그리자마자 싹 지웠어요. 바로. 한번 선생님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처음에 여기 제가 제일 먼저 뭐 그렸어요? 왕관 그렸고 2가지를 제가 더 그려놨어요. 뭐 그려놨죠? 누더기 그려놓고 덜덜덜 떠는 거 했죠. 그리고 고려 말쯤 되면 뭐가 많이 쳐들어온다고요?
홍건적과 외적이 있었죠. 누가 물리쳤죠? 이성계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사건? 위화도 위임 해군이 있어서 뭐를 했죠? 그렇죠.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어요. 맨 오른쪽에는 한양 가운데다 그려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 안 날지 몰라도 땅땅땅땅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갖고 있는 전달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구체적으로 그림은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성계 어떻게 그렸는지 기억은 안 나셔도 그 잔상들, 그 흐름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바로 지운 다음번에 애들한테 얘들아 그려봐 했어요. 책 보고서. 그러면 애들이 책 보고 하는데 물론 얘네 그림들은 못 그려요. 이성계 이렇게 생겼고 얘네들 생긴 건 못하고 다 졸라맨으로 그려요. 졸라맨 이렇게 그린 다음에 밑에 이성계. 그리고 한양 저렇게 못 그리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한양.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에서 물구하기 쉽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그림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저는 이거 저 나름대로 예술혼이 있기 때문에 이쁘게 그린 건데 하나도 안 중요하고요. 애들이 신기하게도 3월서부터 9월까지 그리던 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9월서부터 11월까지 싹 지웠는데도 대부분 비슷하게 그려내요. 대부분. 그런 다음번에 반드시 모든 비주얼 싱킹 활동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반드시 돌려봐야 돼요. 애들이 뭔가 어떤 활동이든 그리는 활동이든 뭔가 하잖아요. 그렇게 딱 그린 다음번에 우와 우리는 오늘 재밌는 수업을 했어요 하고 땡 쳐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해야 되냐면 돌려봐. 하나씩 밀어서 이렇게 스케치북을 이렇게 나는 얘 주고 얘는 얘 주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려서 보게 해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빠진 거 있으면 빨간 펜으로 거기다 그려주고 잘한 거 있으면 파란 펜으로 거기다가 아 이게 좋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줘요. 그렇게 해서 애들끼리 한 바퀴 돌리면 내 스케치북에 빠진 것들 잘한 것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 비주얼 싱킹 모든 활동은 굉장히 직관적인 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네는 이렇게 표현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애들이 계속 무조건 어떤 활동을 하든 돌려보고 첨삭해주고 그리고 이제 칭찬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꾸준히. 그럼 마지막에는 뭐를 했냐면 11월서부터 3월까지 2월까지는 뭐 했냐면 제가 자료만 줬어요. 자료. 텍스트로 된 자료만 줬어요. 자료만 주고 야 이제 선생님이랑 헤어질 때 됐는데 1년 동안 한 가락이 있으니까 니네가 스스로 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뒤에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주가 있어요. 지주가. 전부 내 땅이야. 전부 내 땅이야. 그래서 A서부터 G까지 다 소장농이에요. 소장농. 소장농 보니까 지주가 다 떼어가. 세금으로 다 떼어가요. 내 몫은 이거밖에 안 돼. 화나가지고 홍경래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조세제도 개혁해라 해서 진주 농민봉기가 일어나요. 처음에 조정에서는 알았다고 했지만 좀 해산하니까 요구를 안 들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정말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런 흐름을 풀어낼 수 있다면 물론 그림 잘 그린 거는 굉장히 저희 반은 맨날 그림 그리기 조금씩 하거든요. 이따가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표현력까지 그렇게 1년 장기 프로젝트로 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중학교에 가가지고 중학교에서도 역사 배우더라고요. 중학교 가니까 그때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데요. 그때 그렸던 스케치북을 들고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난다고 저한테 피드백 해줬을 때는 진짜 저도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3시간 수업을 2시간에 몰아서 했고요. 그럼 1시간 남잖아요. 1시간 남을 때는 주로 이런 수업들을 했어요. 현대사 같은 경우 보면 애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른도 몰라요. 어른도. 5.18 언제 일어났는지 6월 항쟁 언제 일어났는지 어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물며 애들은 현대사가 어느 쯤에 어떤 흐름으로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다가 붙였어요. 밑에 대통령 재임 기간서부터 시작해서 이때 있었던 주요 사건들 요거는 이제 모든 별로 나눠가지고 붙였고요. 요런 활동들을 이제 아이들이랑 했어요. 이거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에 했던 활동이 뭐냐면 미술 수업이었거든요. 미술 수업 때 우리 반 캐릭터 만들기를 했어요. 우리 반 캐릭터 만들기를 우리 가족 캐릭터. 그래서 우리 가족 캐릭터를 이렇게 요만하게 그렸어요. 만들어서 가위로 오린 다음에 뭐 했냐면 여기다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년 전에 6.25가 일어났다 하면 대충 감이 와요. 70년 전이면 지금으로부터 어느 정도 됐구나. 감이 오는데 애들은 잘 감이 안 와요. 그래서 가끔씩 6.25 얘기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 일본을 물리쳤다 그 얘기하는 게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감이 안 와서 그래요. 그게 얼마나 애들한테는 다 옛날이에요. 그냥 옛날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붙였어요. 부모님 태어났을 때랑.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태어났을 때쯤이면 수출 100억 불 달성했구나. 그 정도구나. 아, 우리 할아버지가 내 나이 때쯤 됐을 때는 6.25 전쟁이 일어났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뭔가 직관적으로 아, 이 정도 거리구나. 아, 이 정도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와, 우리 할아버지랑 나까지 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사회랑 미술이랑 연결해서 수업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억하려는지 말려는지 아무튼 이때 보면 여기에 이거는 그 전에 붙인 거고 애들 막 그 부모님들도 나이가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디에는 다 붙어있고 생뚱맞게 이쪽 막둥이나 좀 빨리 낳으신 분들은 뭐 부모님 캐릭터가 이쪽에 붙어있고 저쪽에 붙어있고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안에 있는 내용은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아이들끼리 나눠서 붙였었고요. 한마디로 비주얼 싱킹 첫 번째 장점은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말로 하고 설명을 많이 하던 거에서 이제 한 번에 그림으로 보여주자. 한 번에 그림으로 많이 보여주자. 이 뜻이죠. 정리된 거.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내용을 전달하기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장점,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대요. 두 번째 장점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거 하나 볼게요. 그 DSLR 아세요? DSLR 카메라 보시면 좀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개 있어요. 조리개, 셔터 스피드, ISO 막 이런 거 노출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거기 매뉴얼에 조리개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에 해당하는 것으로 빛을 얼마나 받아들여서 많이 받아들일수록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그런 카메라 설명서 보신 적 내가 찾아서 나는 굳이 이거 읽어봤다 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일단 꺼내서 배터리 충전한 다음에 나가서 일단 찍죠. 찍다 보면 감이 와요. 그렇죠?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볼까요? F 값이 뭐냐면 이제 그 F 값이 낮을수록 조리개를 많이 열어요. 그만큼 빛이 많이 들어와요. 빛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F1.4 정도 되면 F1.4 정도로 되면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여자 선생님들 좋아하는 배경은 날려주고 인물은 도드라 보이는 그런 아웃포커싱 사진이 나와요. F값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인물 사진 하려면 F값이 낮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셔터 스피드 1000분의 1초로 찍으면 달리는 사람을 찍었을 때 멈춰 보이는 것처럼 나오고 2분의 1초로 찍으면 애들이 잔상이 남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 스마트폰으로 애들 체육하는 거 찍으면 다 잔상 남죠? 그런 것처럼 ISO를 50으로 주면 노이즈가 안 끼고 ISO를 25600 정도 주면 노이즈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그 구구절절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은 다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중등 선생님들한테는 약간 생소할 텐데 인디스쿨 이야기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혹시 초등 선생님들 중에서 인디스쿨 회원수 선생님 몇 명인 줄 아세요? 인디스쿨 회원수 좀 많아요. 회원수 몇 명 정도 될까요? 찍어보세요. 15,000명. 에이, 훨씬 많아요. 네. 30만. 오, 전국 초등교사 수가 18만 8천 명 정도 돼요. 네. 자, 네. 30만. 네. 그쵸? 제가 어제 세어보니까, 아이디 개수 기준, 그러니까 유령 회원, 막 중복 회원 다 합쳐서 순수 아이디 개수로만 하니까 약 19만 개. 19만 개.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접속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13만 6천 개. 그러니까 13만 6천 명이 거의 활동하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예요. 아마 컴퓨터 할 줄 아는 초등교사는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뭐를 한 거냐면요. 전국 교육감 당선자한테 바랍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육감님 저기다가 클릭해서 쓰면 이제 재작년에 교육감님들한테 글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보시진 않아요. 물론 보시진 않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면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했냐면 수백 명이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운영진들이 모여서 그거를 정리했어요. 그 수백 명이 글 쓴 거를 이 내용 이 내용 해가지고 축약해서 저희가 모았어요. 모으니까 이 정도 돼요. 그래도 수백 명이 쓴 글을 이 정도로 압축했으면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퍼뜨리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읽을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림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만든 게 요거예요.
학교가 가벼워지면 교사들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교사들이 좋은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미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뭐 청소년 단체 활동 학교에서 하지 않도록, 교사가 방과 후 업무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계속 줬던 그런 이런 저런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번 보세요. 13만 6천 명이 있는 커뮤니티에서 수백 명이 글을 썼고, 수백 명이 글을 쓴 거를 20명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했고, 20명이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거를 한 명이 그림으로 그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2장의 그림으로 이제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사람들이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미지를 좋아하는 거, 글보다 이미지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누구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보자 라고 해서 뭐를 했냐면 이 두 내용을 페이스북에다 올려봤어요. 그래서 과연 좋아요를 몇 개를 받을까? 과학적인 방법으로 좋아요를 몇 개를 받을까? 이렇게 해서 실험, 처치, 대조군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자,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좋아요를 몇 개를 누를까? 글로 했을 때랑 그림으로 했을 때랑. 자, 글로 했을 때는 좋아요가 44개, 댓글 7개, 공유가 35개 받았었고요. 그림으로 올렸을 때는 좋아요가 455개, 댓글 49개, 공유가 169개.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들은 글로, 텍스트로 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할 때 SNS를 한번 내리더라도 한 번 더 멈추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죠. 내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싶으면 주목하게 하고 싶을수록 이미지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 마지막 세 번째, 요거만 해보고 잠깐 쉴게요. 세 번째 장점은 공감대 형성이 쉽대요. 공감대 형성. 첫 번째 장점은 내가 생각하는 걸 전달하기 쉬웠고, 두 번째 장점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기 쉬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미지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죠. 공감대 형성이 쉽대요. 혹시 이거 어느 때 이런 거 나오는 줄 아세요? 워닝? 이런 사이트 남자 선생님들 별로 없어가지고 어느 때 많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아마 여자 선생님들 많으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약간 하드한 도박 사이트나 음란 사이트 들어갈 때 강제로 이 화면이 뜨거든요. 네, 강제로 이렇게 경고문이 딱 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워닝 아니에요. 원앙이에요. 원앙. 합법 무해정보 사이트. 이곳이 처음일 땐 회원가입, 심심하면 로그인, 망아지 학생 로그인, 과격한 학부모님 로그인. 이게 뭐냐면 작년 4월 1일 날 그 인디스쿨 사이트를 만우절에 사이트를 이걸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메인 화면을 이걸로 바꿔놨어요. 장난친다고 이걸로 바꿔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알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만우절이라서 장난쳤구나. 그래서 다 로그인 막 적혀 있으니까 로그인 눌러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날 인디스쿨 페이스북이랑 제 개인 메시지랑 메시지 계속 날라와요. 선생님, 인디스쿨에 해킹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인디스쿨에 디도스 공격 당한 것 같아요. 선생님, 인디스쿨 제 컴퓨터가 뭐 서버가 마비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원앙이라고 합법 무해정보 사이트라고 이렇게 대놓고 다 적어줬는데도 사람들은 막 보면서 계속 큰일 났다고, 내 컴퓨터가 이상해, F5 계속 누르고 새로 고침 계속 누르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사람들은 처음에 접속을 딱 했을 때 내가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고 이상한 화면이 딱 뜨는 순간 한 번쯤은 새로 고침 다시 한번 눌러요.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 한번 눌러보고, 그래도 똑같은 거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혼란이 오기 시작하죠. 특히 이런 화면 한 번이라도 접해봤던 사람은, 실수로 어디 잘못 눌러가지고 이런 화면 한 번이라도 접했던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그래서 바로 다시 바꿔놨어요. 하도 많이 여쭤보니까 큰일 났다고.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바꿔놨어요. 사람들은 이미지를 먼저 본다. 사람들은. 두 번째, 제 친구인데요. 페이스북에다가 축하해요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돈으로 줘 이랬어요. 돈으로 줘.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댓글 달았는데 어떻게 달았을까요? 돈 그림, 돈 사진, 왠지 그랬을 것 같죠? 얘가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 이렇게 달았어요. 그죠?
저는 얼마 전에 이 얘기 안 했는데 선생님 불러서 바로 나오죠. 어떤 거 들리지 않으세요 지금? 지금 아시는 분은 또 저랑 세대가 비슷한데 이때 이 드라마 같이 이 여자 누구예요? 이 여자? 송혜교. 아 선생님 그때 드라마 보셨구나. 자 그래서 네, 자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이런 거? 이런 사진 한 장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아 짤방이라고 해요. 짤방.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짤방이라 그래요.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한 사진 한 장, 되게 웃기는 사진 한 장, 그거를 짤방이라 그래요. 이거에 잠깐 설명을 하자면 모 사이트에서 사진을 안 올리고 글만 쓰면 글이 계속 삭제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글을 올릴 때 아무 사진이나 올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사진이나 뭐 이 윈도우즈 기본 바탕화면 이런 거나 사진 올리기 시작했는데 안 잘리려고. 그래서 짤방이 뭐냐면 잘림 방지. 그래서 아무거나 넣다 보니까 어떤 되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쓴 글이랑 되게 어울리는 이런 것들, 돈 얘기 나올 때 이런 거 하면 웃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발전되고 발전돼서 짤방이라는 게 이제 각 모든 상황마다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 지금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다가 짤방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 짤방 전문 블로거들도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다음 사진을 쓰세요. 이 상황에서는 다음 사진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짤방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마 선생님들 단체 카톡방 이런 데 보시면 이런 짤 잘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런 것들.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글로 썼을 것들을 사진.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 짤방 같은 경우는 나는 안 쓰는데요 라고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은 이미 다 쓰고 계세요. 뭘로 쓰고 계세요? 이모티콘. 그쵸? 카카오톡 이모티콘.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전에 피처폰 시대에 문자 몇 개까지 갔는 줄 아세요? 문자? 몇 글자? 그쵸? 80바이트 40글자. 80바이트 40글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넘어가면 MMS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뭐 하나 보낼 때마다 100원 막 이런 식으로 떴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지금 아내는 아니었지만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랑 이제 문자를 보내는데 항상 40글자 꽉 채워서 보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맨날 요금제 200개 무료 막 이런 식이니까 하나라도 이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서 이제 그 띄어쓰기도 없이 40글자 꽉꽉 채워서 보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럼 막 기념일 이럴 때는 막 큰맘 먹고 이제 막 몇십 줄 이렇게 써가지고 MMS로 보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옛날에는 그랬다. 우리가 한 글자라도 넘어갈까봐 걱정돼서 보냈던 시대랑 달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몇 글자를 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게다가 지금 아이들 카톡방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카톡방 보면 글자가 10글자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 글자, 두 글자. 그쵸? 대부분 두 글자. 다, 게다가 쓰기도 귀찮아서 거의 다 초성만 써요. 그쵸? 이응, 지읒. 막 이런. 이응, 지읒 뭔지 아세요? 인정. 네, 그런 것들. 다 초성만. 거의 다 초성만 쓰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세대가 이렇게 초성만 쓰고 막 그런 시대가 많이 돌아왔고, 게다가 우리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돈 주고 사는 시대예요. 선생님들 막 카톡방 같은 데 보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뭐 안녕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모티콘으로 많이 보내요. 이제는 다 막 일일이 쓰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모티콘을 자주 쓰는 게 빠르고 전달력이 빠르기 때문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카카오톡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전 교직원을 아침마다 카카오톡 방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되게 좋은 글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하면 그죠? 그리고 교장 선생님 마음을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그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초대하신 다음번에 이제 글을 쓰시는, 이제 막 오늘의 좋은 글, 뭐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막 이런 것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읽으면 계속 떨어지는데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교무부장님 맨 처음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이 납니다. 다음 연구부장님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감사합니다. 방어부 부장님 밑에 부장 순위로 쫙 쓰고, 그다음에 저 같은 신규 꼬레비는 이제 마지막쯤에 와 오늘 감사해요 막 이런 글도 있었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단체 톡방 말고 우리 같은 학년 친한 사람들 이렇게 톡방 이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그런 짤들을 막 올리는 거예요. 아, 또 시작이다.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우리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억이 나요. 이쪽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올린 거예요, 제가. 이쪽에다. 교장 선생님이 또 쳐다했는데 저는 여기다 올린 줄 알고 또 시작이다. 그런 걸로 이제 딱 올린 거예요, 여기다가. 네. 그다음부터는 교장 선생님이 아무도 초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장 선생님을 굉장히 힘들게 대했고 막 죄인처럼 그러고 있었는데 모든 선생님이 올 때마다 돌격대 용감하다 막 이러면서 막 너 덕분에 막 너의 희생은 잊지 않을게 막 이러시면서 잘 가라 이러면서 네, 남은 교직 30년도 막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장 선생님도 보고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거였어요. 아무튼 막 되게 힘든 표정 이런 것들. 아무튼 그런 이미지 한 장. 우리가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하는 것도 이미지 한 장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돈 주고라도 사는 거겠죠. 이런 것들. 글도 별로 없고 그림만 있는데. 이게 좀 적당히 내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웨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조금 하면 약골, 초보자, 전문가, 근육괴물. 자, 이것도 웨이트도 적당히 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으니까 다이어트 식단 변화. 1일차, 2일차, 7일차. 그죠? 1일차는 풀떼기만 먹다가 7일차쯤 되면 이제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그죠? 처음 샀을 때 집에 갖다 놨을 때 먹으려고 할 때. 취향 용량. 5에서 8일 동안 쓰는 약 4개월 정도. 그죠? 4개월 항상 꽉꽉 짜가지고 4개월 정도. 쓸 수 있는 버튼, 막상 쓰는 버튼. 그 기능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막 그런 요즘 KT나 SK 하면 막 버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정작 쓰는 거는 외부 입력,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음량 버튼 그거만 쓰죠. 콘서트장을 너의 핸드폰으로 찍은 모습. 소녀시대, 시크릿, 에이핑크, 걸스데이 이름을 넣어주세요. 왜냐면 뒤에서 여러 거 찍으니까 불빛 다 반사돼가지고 가수는 안 나오고 불빛만 나오죠.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 은행이 열려있는 시간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쉬는 날이거나 은행에 갈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진짜 은행 가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조퇴 쓰고 가지 않는 이상 은행 가기가 한마디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주얼 싱킹 장점 3가지를 거의 1시간 동안 팍팍팍 말씀드렸는데 3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달하기가 쉽고 정리하기가 쉽고 세 번째는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강한 전달력과 매력적인 거 공감대 형성이 쉬워요. 이 3가지 때문에 갈수록 우리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를 이미지가 밀어내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 매년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진득하니 앉아서 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아요? 매년. 그쵸? 올해 애들이 15분 붙었으면 다음에는 14분밖에 못 버티고. 그런데 얘네들의 장점은 또 순간 단기 집중력이 좋고 멀티가 좀 잘 돼요. 이거 하다가 요거 하고 요거 하다가 요거 하고. 아이들 특성에 그냥 얘네들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애들도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 생긴 이후로 저도 약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딱 주의 집중력은 강한데 뭔가 찐득하게 하는 거 저도 잘 못해요. 스마트폰 이후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아이들이랑 같이 이런 비주얼 싱킹, 한마디로 이미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전달력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저랑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배워볼게요. 두 번째 시간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림 그리기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적용하는 것들이나 지도 한 짜는 것들 그런 거 같이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시작하겠습니다.